순환 연결 구조인데 순환 연결 구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가 원래 연결 구조는 기본적으로 헤드는 있어야 되겠고 헤드만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헤드 말고 뭐까지 유지해요? 테일을 유지했어요. 근데 테일을 유지했는데 테일을 유지하면 뒤에 집어넣는 거는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뒤에서 빼내는 건 또 효과적으로 못해요. 여전히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하면서 이중 연결 구조로 이제 구현이 된 거죠. 이 서큘러 링크 리스트는 이제 그거 좀 상관이 없이 이제 헤드와 테일을 두 개 뒀는데 굳이 두 개를 다 둘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에서 하나만 갖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즉 헤드만 갖고는 안 되고 테일을 갖고 있으면서 테일이 원래는 테일의 다음에 노드가 없으니까 테일의 넥스트는 뭐예요? 원래는 널이죠. 널 PTR인데 테일의 넥스트를 헤드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테일이고 얘가 이렇게 가면 테일은 테일이고 헤드는 테일의 넥스트가 되니까 헤드와 테일을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단임, 그러니까 상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게 이제 서큘러 링크 리스트인데 그냥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연습 삼아 해볼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 두 개의 포인터 중에 하나의 포인터를 줄이는 게 그렇게 뭔가 많이 세이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노드를 한 1000개 만들든 2000개 만들든 헤드와 테일 포인트는 여러 개 생기는 게 아니죠. 헤드와 테일은 딱 두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존재하는 거를 굳이 하나로 없애겠다. 그거는 꼭 굳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측면, 프랙티컬 측면을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연결 구조의 하나의 변형으로 서큘러 링크 리스트를 이제 쓰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테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큘러 링크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그게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거 반복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헤드는 그러니까 비기는 여길 가리켜주겠죠. 그렇죠? 엔드는 어딜 가리켜요? 테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래 테일의 넥스트인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헤드는 있지만 엔드가 없어요. 엔드를 가리킬 게 없어요. 왜? 엔드를 여기로 하면은 여기까지만 검색을 하거든요. 비긴이 엔드 되면 그게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자 개념에서 C++.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 구조를 순환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반복자 같은 경우 보니까 시작과 끝이 애매해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사이즈 쓰는 게 방법인데 지금 현재의 그 이터레이터 구현하는 방법에서 사이즈를 이용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측면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사이즈를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카운터를 두고 그 카운터 값이 사이즈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끝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 C++에서 그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는 형태가 이렇게 있지만 이제
다음에 이동하는 거 플러스 플러스와 요 비교하는 거 갖고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작이 끝으로 가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만 이터레이팅 하고 싶으면 엔드를 여기다 주면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에 더미를 하나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더미를 넣으면 얘는 늘 하나는 의미 없는, 얘는 그러면 테일이고 헤드는 테일의 넥스트가 아니라 넥스트가 뭐 되는 형태로 가면 이제 뭔가는 그 이터레이터들도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연결 구조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 가지 그 구현할 때 사용하는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예요? 더미 노드를 하나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 더미 노드를 맨 앞에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맨 뒤에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고 나서 이 경우에는 더미 노드를 반복할 때만 추가해서 쓸 건지 아니면은 평소에도 더미 노드를 그냥 하나 넣어서 유지를 할 건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서큘러 링크 리스트 그러니까 싱글 링크 리스트 잘 돌아가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다가 서큘러 싱글 언소티드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스트는 하나만 두고요.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를 이제 먼저 한번 서큘러 링크 리스트에 대해서 만들어 볼게요.
처음으로 막다 때리는 게 이 소멸자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서큘러 링크 리스트의 소멸자. 요 상태들을 그대로 생각한다면은 테일의 넥스트죠. 헤드가. 그렇죠? 테일 지웠나? 없나? 예. 죄송. 마우스가. 마우스. 여기 보면 헤드가 없고, 헤드는 지우고, 테일만 있는 거예요. 테일만. 사이즈는 0이고. 헤드 위치에 tail.next를 우선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에러 나는 부분은 앞에서부터 오면서. 그래서 쭉 올라가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바꾸고, 노드는 뭐 똑같은 단위 연결 중이니까 노드 자체는 안 바꿔도 되고, 서치 포인터도 쓸 거면 안 바꿔도 되고, 이터레이터는 좀 이따 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변수로는 원래 싱글 링크 리스트는 헤드만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테일만 갖고 있는 거예요. 테일. 그래서 테일 노드나 파인 노드는 그냥 헤드를 지우니까 에러 나니까 헤드 부분을 테일의 넥스트로 바꾸고, 요것도 우선 헤드가 아니네. 항상 테일의 넥스트로 이제 에러 나는 부분들은 바꿔놓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이제 이 소멸자, 이제 생성자 이름들을 2개 바꾸고 소멸자 이름, 이제 소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하려면 생성했다가 소멸시켜야 되니까 tail.next가 돼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코드의 문제점. 네? 조건? 어떤? 네? 그렇죠. 널 포인터를 못 만나는 것도 문제고요. 그거 말고. 테일의 넥스트가 항상 존재를 해요? 처음에 테일을 뭘로 초기화해놨어요? 널 PTR로 했죠. 즉 노드가 하나도 추가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노드가 하나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된 상태에서 소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empty가 아니면은 지우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empty이면 테일이, 물론 이 empty도 empty를 안 따지고 뭐예요? 그냥 테일이 널 PTR이면 안 하게끔. 그럼 위에서도 저 보시면은 헤드를 무조건 테일의 넥스트로 바꿨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무조건 다 테일의 넥스트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치? empty가 아닐 때만 테일의 넥스트가 있는 거고, 테일의 넥스트는 헤드가 맞죠. 뭐 지금 뭐 더미를 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반복문을 우리는 이렇게 커런트가 커런트 넥스트에 가서 너를 만나면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서큘러니까
가면 또 돌고 뺑뺑뺑뺑 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 테일을 만났을 때 해도 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뭘까? 사이즈를 쓸 수도 있어요. 사이즈. 물론 지금 말한 더미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 소멸자는 우선 사이즈를 쓰겠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되면 사이즈만큼 노드들을 제거하면 다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썼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을 할 때 널 만날 때까지, 아니면 사이즈만큼 포문을 돌려서 할 수도 있고, 뭐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해서 포문 전까지 갈 수, 테일 바로 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요거는 이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테일이 돼야 되겠네. 그쵸? empty는 테일. 또는 이것도 항상 사이즈를 쓸 수 있지. 사이즈가 0이면 empty죠. 요거는 좀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게 푸시 프론트부터 하기로 했죠. 푸시백은 지워놓고 팝백도 지워놓고 요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푸시 프론트. 특수한 경우는 뭘까? 푸시 프론트의 특수한 경우. 푸시 프론트의 특수한 경우. 아무것도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empty면 테일이 뭘 가리켜야 돼요? 이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중복될 수 있는데 우선은 그냥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empty인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만 딸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 하나 있고 테일의 넥스트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의 넥스트가 테일이고 그게 헤드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앞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려볼까? 새 노드예요. 얘가 뉴 노드.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테일의 넥스트는 뉴 노드고 뉴 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이죠. 그렇죠?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까? 뉴 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의 넥스트.
뉴 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의 넥스트. 그 다음에 테일의 넥스트는 뉴 노드. 요게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테일의 뉴 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의 넥스트. 그 다음에 테일의 넥스트는 뉴 노드. 이게 그리고 요게 이거랑 같은 거죠. 뉴 노드의 넥스트가 테일 하는 거랑 테일의 넥스트가 뉴 노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빼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empty일 때는 테일이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뉴 노드의 넥스트가 테일의 넥스트를 가리키게 하고, 테일의 넥스트는 항상 뉴 노드를 가리키게. 그러면 그 푸시 프론트는 제대로 되죠. 이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헤드를 정의합시다. 이 안에서. 그리고 기존 코드를 많이 이용하려면 템프는 이제 반환해야 될 값은 헤드의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지워야 되는 것도 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얘를 없애려면은 얘가 여기로 가야 되죠. 요걸 없애려면. 그러니까 테일의 넥스트가 뉴 노드의 넥스트가 돼야 돼요. 테일의 넥스트가 뉴 노드의 넥스트. 테일의 넥스트가 뉴 노드가 그러니까 그 기존 헤드 노드가 아니라 뉴 노드, 그 헤드 노드의 넥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죠? 테일이 그러니까 노드가 지금 현재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예요.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 그래서 그것도 노드가 하나만 남아 있는 건 어떻게 따지죠? 테일 이코로 테일 넥스트 해도 되고, 뭘 또 간단하게 하려면 사이즈가 1이면 테일은 널 ptr 되고, else는 테일의 넥스트가 헤드의 넥스트가 되면은 팝 프론트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 중에
에러 나는 부분만 좀 고쳐놓고요. 한번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픽 프론트는 테일 넥스트의 아이템. 파인드는 냅두고, remove. remove는 복잡하구나. remove는 지워놓고. reverse도 그냥 지워줍시다. 이것도 지우고. add before, add after. 이것도 지우고. 지우고. 여기 왜 에러 표시인데? 서큘러 링크 리스트에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를 했을 때 방금처럼 짜시면은 테스트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고 이제 어떤 얘를 1번으로 해야 될지 얘를 2번으로 해야 될지 순서를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럼 요걸 할 때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코드로 할지, 뭐 이거는 뭐 얘는 얘가 뉴노드면 뉴노드의 넥스트는 테일의 넥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 구조 갖고 하는 것이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포인터들을 바꾸는 순서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좋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 정상적인 경우와 좀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해내야 되겠죠. 정상적인 경우는 노드들이 뭐 충분히 있을 때 보통 이 정상적인 경우이고, 푸시 프론트나 푸시백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경우는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 또는 노드가 하나만 남아있을 때 걔를 없애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들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내가 지금 구현하려는 게 뭔지, 푸시 프론트인지 푸시백인지 보고 그거의 예외적인 상황이 뭔지 보고, 예외 상황과 정상적인 나눠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코드, 정상적인 경우의 코드를 작성해요. 그리고 보고 여기서처럼 코드를 나눠서 작성했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중복되는 부분을 코드 중복을 빼기 위해서 옮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empty인 경우와 empty 아닌 경우를 짰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요 두 번째 줄들은 다 똑같더라. 그러면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팝백, 팝프론트 한번 같이 해볼게요. 푸시백, 푸시프론트.
푸시백도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에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만약 여기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나 들어오면 푸시백이니까 이렇게 얘가 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냐? 1, 2, 3. 뉴 노드의 넥스트가 테일의 넥스트. 그리고 테일의 넥스트는 뉴 노드. 그리고 테일을 뉴 노드로 옮겨야지. 푸시백이 되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도 테일의 넥스트 뉴 노드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 쟤를 공통적으로 빼서 맨 뒤에다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서적으로 보면. 팝백은 빈 상태에서는 못 빼고요. 이것도 테일에 있는 노드를 빼는 거죠. 빼는 거니까 얘를 이제 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이 테일이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뭘 가리켜야 돼요? 얘를 가리켜야 되죠. 그게 힘들죠. 왜냐면 백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어도 백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갈게. 우선 그런데 노드가 이 팝백도 제거하는 거니까 가장 예외적인 상황은 노드가 하나만 있을 때. 그래서 사이즈가 1이면 테일은 널 PTR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테일의 정값을 찾아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번에는 화일문 써서, 요것도 뭘 쓸 수 있을까? 폼은 쓸 수 있죠. 사이즈를 이용해서. 그래서 하는데 while current next가 뭐랑 같아요? 뭘 찾는 거예요? current가 테일 전 노드가 되게끔 하는 거죠. 요거를 찾아야 테일을 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런트의 넥스트가 테일이 될 동안 맞나? 이렇게 사이즈가 1이면 테일이 아무것도 안 가리키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를 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서큘러도 뒤에서 빼내는 건 효과적이지 못하죠. 뒤로 못 가니까. 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싱글 링크 리스트. 그러니까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는 거에서 그 헤드만 빼고 테일 하나 갖고 하는 건데 특성은 똑같은 거죠. 코딩도 좀 더 복잡해지고. 헤드, 테일. 에러 났다. 큰일 났다. 뭐가 내려놨지? 왜 에러 났을까요? 푸시백. 팝백. 푸시백? 팝백? 천재. 천재다. 죄송합니다. 나리코, 그치. 테일이 아닐 때 계속해서 테일 만날 때 커런 넥스트가 테일일 때, 요거의 넥스트가 테일 때까지 가서 테일을 일로 옮겨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큘러 링크 리스트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공부할 때 이런 변형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지 실용적인 측면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물론 우리가 이제 헤드와 테일 두 개의 포인트를 유지하지만 이걸 하나로 줄인다고 해서 뭔가 어떤 많은 양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노드가 1000개가 있을 때 헤드도 1000개, 테일도 1000개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노드는 노드가 계속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항상 유지하는 건 헤드, 테일 두 개의 포인트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그래서 너무 그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서큘러 링크 리스트는 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용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딩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터레이터를 만들 때도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이즈를 많이 안 이용했는데 항상 모든 코딩을 할 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이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항상 사이즈를 뭔가 여러분들이 그 코딩이 또 편하면 사이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테일 전까지 가려면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응? 여기도 화해문을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또 죽었어. 이씨. 아이고, 사이즈를 플러스 하고 있어. 아,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죽었네. 왜 그러지? 오늘 또 뭐가 잘못됐냐? 한 번 더 빼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항상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편리한지는 여러분들 스타일이고, 보통은 포인터는 얘가 지금 이제 널 포인터인지 뭔지 이렇게 가서 어떤 포인터가 어디 가리킬 때까지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몇 번 이동해야 되는지 알면 폼은 갖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아주 심심하시면 리무브나 뭐 이런 거 한번 add before, add after 이런 거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이용한 링크 리스트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보고, 비슷하게 어레이 링크 리스트. 어레이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푸시백이 편하겠어요? 푸시 프론트가 편하겠어요? 똑같아. 푸시 프론트부터 할래. 푸시 프론트. 연결 구조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테일이 필요한 거지 푸시 프론트가 더 깔끔합니다. 자, array link list, array
되게 희한하네. 잡아.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배열에다가 노드를 하나씩 넣는데 이 노드는 아이템하고 다음 노드가 있는 색인 정보를 갖고 있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이 내부 노드, 요 스트럭처 노드 여기에 원래는 노드 포인터가 돼 있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노드 포인터가 아니라 이제 색인이 되어 있어요. 이제 헤드가 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그 다음 요소는 2, 존이 되겠고 4. 그 다음 요소는 메리. 그 다음에 피터. 6으로 가니까 로봇 다음에는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어레이를 이용한 연결 구조예요. 어레이를 이용해서 연결 구조를 만들 일도 별로 없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어떤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럴 때는 이제 연결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못 만든다. 라는 거 있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겠어요? 연결 구조는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하는 거였죠. 근데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노드가 필요할 때마다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만큼 노드를 확보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new, delete 이게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배열이니까 여기처럼 색인이 0부터 6, 총 7개가 있으면은 7개 노드 말고는 7개 노드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도 필요하면은 뭘 쓰시면 돼요. 7개 있을 때 더 늘리고 싶으면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쓰시면 되죠. 동적 배열은 꽉 찼을 때 배열을 2배씩 늘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여기서 쓰는 게 이런 정적 배열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 이제 동적 배열을 쓰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 정적 배열, 풀이 있는 상황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push front, pop front, push back, push back, pop back 이 네 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지금은 데이비드, 존, 메리, 피터, 로봇 그 다음에 마이클이 들어간다. 그럼 마이클은 어디다 들어갈까? 1번에 들어가 5번에 들어가요. 여기 보면 풀이가 1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클이.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는 항상 배열이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두 개의 연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거를 하면 일로 붙여야 되는 거, 풀이로 옮겨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다가 헤드에다 뭘 집어넣으려면 풀이에서 갖고 와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노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풀이에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시간 남는 그 시간 내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int next고 next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세기는 항상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을 쓰겠습니다. 여기 왜 마이너스 1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서치 포인터도 얘네들은 이제 노드 포인터가 아니라 색인 값들이에요. 그래서 색인들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색인 위치에 있는 넥스 값을 갖고 와서 이제 이동을 다음 노드를 가는 그런 방식이고, 이터레이터는 좀 나중에 이것까지 지금 수정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터레이터는 좀 죽이고요. 그래서 노드. 그래서 정적 배열 그리고 용량이 10개 이상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량이 꽤 못 넣고 사이즈 옛날처럼 있고 이제 배열처럼 이제 노드들이 이제 노드 10개로 구성된 배열이 있고 헤드와 프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도 필요로 하면 원하면 테일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헤드만 유지하겠습니다. 서치 포인터도 좀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겟노드까지. 이렇게 헤드, 프리,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인이 어떤 노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주소 대신에 색인이. 소멸자는 필요 없죠, 이건. 그렇죠? 정적 배열만 쓰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데 생성자에서는 뭘 해야 될까? 기본 생성자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노드가 프리라고 하는 연결 구조에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로 우리가 연결 구조를 나타내지만 그 배열에 우리가 두 개의 연결 구조를 나타내요. 하나는 실제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빈 것만. 그래서 I의 넥스트를 뭘로 할까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돼 있고 0,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면 0 다음은 1, 2, 3 4, 5 여기에는 뭘 넣어야 돼? 6을 넣으면 안 되고 여기가 끝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림상으로 보면 프리라는 걸로 이렇게 노드가 6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에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정적 배열을 모두 프리는 색인 0으로 해놨죠. 뭐 이것도 마이너스 1로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심플하게 사이즈가 0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맥스 캐패시티면 풀 냅두자. 우선 좀 지울 거 이터레이터까지 다 지우고 add before도 우선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push front 푸시 프론트는 어떻게 짤까요? 지금 우리가 쓸 노드를 하나 갖고 와야 되죠. 그리고 그 노드는 색인 정보예요. 그래서 그 커런트 노드죠. 뉴 노드는 어디 값이 되냐면 프리 값이 돼요. 프리에 있는 첫 번째 색인 값이 우리가 이제 그 푸시 프론트 하거나 푸시백 할 때 사용할 노드가 되겠죠. 그러면 프리는 뭘 가리켜야 될까? 그걸 이제 쓸 거니까. 프리는 프리의 넥스트를 가리켜야 되죠. 그러면 점 넥스트. 프리는 여기를 가리키다가 이제 1, 여기를 가리키겠죠. 프리는. 그렇죠? 가리키게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프리가. 푸시 프론트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늘 데이터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요거는 뭘 가리켜야 돼요? 이제 여러 개가 노드가 있다 그러면 헤드를 가리켜야 되겠지. 앞에 있으니까 헤드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헤드는 뭘 가리켜야 될까? 커런트를 가리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 이게
마이너스 1, 여기에 뭐 3, 뭐 이런 값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나 추가하면은 3이 들어있는데 5를 추가한다. 그럼 5는 이 중에 어디다 추가돼요? 5. 몇 번째 색이네? 5. 몇 번째 색인에 추가가 되냐면 프리가 얘를 가리키니까 여기다 추가되죠. 그렇죠? 그럼 이 색인은 뭐가 돼? 푸시 프런트니까. 얘는 뭐가 돼? 0이 되겠죠. 프리는 2를 가리키고 있고. 그렇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팝프런트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5죠. 그렇죠? 5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헤드예요. 이 헤드를 빼내면 이 헤드를 프리에다가 옮겨놔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테일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에 어디다 넣어야 돼요? 맨 뒤에 넣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가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다시 프리가 여기를 또 다시 가리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노드를 빼서 다시 프리에 앞에다가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지워놓은 게 있구나.
뭐야 이거. 왜 안 돼? 무슨 서치 포인터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할게. 그래서 푸시 프론트와 푸시 팝 프론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시 프론트는 프리에서 노드 하나 가지고 와서 헤드에다 옮기는 거고, 거꾸로 팝 프론트는 헤드에 있는 거를 반환해주고 헤드에 있는 노드를 프리 쪽으로 옮겨놔 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끝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맨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연결 구조, 단일 연결 구조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백을 만들려면 얘는 지금 꽉 차 있을 때는 못 넣게 돼 있으니까 풀인지 보고, 그 다음에 커런트가
시간이 더 드네. 마이너스 1. 그 푸시백 하려면 여전히 얘도 테일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테일까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테일을 따라서 여기 요 루트를 따라서 쭉 테일까지 가고 테일 가서 테일 뒤에다가 이제 노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지나고 나면 커런트가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추가할 노드를 프리한테 갖고 오고 그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사이즈가 0이면은 헤드가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테일까지 이동을 해서 리스트 그 테일의 넥스트가 뉴 노드가 되게끔 하고 플러스 사이즈를 가져가시면 되겠고 팝백은 리스트가 empty면 뺄 게 없고 아니면은 이제 헤드에서 끝까지 간 다음에 이것도 프리비어스와 같이 가야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팝백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 테일 노드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거한다는 건 마지막 테일 노드를 프리 리스트로 옮겨주는 거예요. 프리 리스트로 옮겨주고 리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리 리스트로 옮겨주는데 또 프리의 맨 뒤로 가는 건 아니고 항상 프리로 옮길 때는 프리의 어디로 옮겨요? 프리의 맨 앞으로 옮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단위 연결 구조니까 프리의 맨 앞으로 갖고 와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팝백을 하든 뒤에서 빼든 팝프런트를 하든 똑같죠. 그 헤드 쪽 원래 이제 유효하게 쓰던 노드를 프리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 제거하려는 노드를.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끝까지 이동하는 거고, previous는 이제 이것도 네. 자,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팝백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 코드는 올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어레이를 이용한 연결 구조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연결 구조를 유지해서 하나는 프리 리스트고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할 때는 프리에서 갖고 와서 추가하고, 여기서 빼낼 때는 그 노드를 프리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로 연결 구조를